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장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기차 열폭주 하락세 과도 2차 전지주 주목해보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영향이 오후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를 주목할 이유, 전기차 화재로 인한 낙폭이 과대했다는 측면에서도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9월 9일 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력 설비,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도 전력 설비라든지 2차 전지 오늘도 강하게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했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이제 대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최근에 화재건도 상당 부분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좀 더 가중되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팩트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그림 나오는 부분이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대한 화재 비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는 미국에 대한 통계 자료고 밑에는 한국에 대한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봐야 되는 것이 미국 내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렉트릭 전기차에 대한 화재 건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자동차 등록 현황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전기차가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본다면 0.5대 정도가 되는 거고, 대신 이제 내연기관 차는 1.8대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화재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화재라는 것을 현재는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화재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언론도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 부분 높아짐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화재가 좀 더 과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배터리만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회사별 배터리 화재 건수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총 25건 정도가 2022년까지 잡혀있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잡혀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 7건이 잡혀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화재가 안 난다, 삼성 SDI는 화재가 안 난다, SK온은 화재가 안 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도 화재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는 큰 화재건으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초도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 열폭주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기차 화재가 크게 이루어졌던 곳은 연기가 나면서 동시에 폭발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사실상 이제 탈출할 기회도 없었고, 곧장 화재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고,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 현상 대비해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이 상당히 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국내 기업들이 좀 더 뭐랄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좀 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뭐 모래가 모여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여서 이제 돌이 되고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작은 하나의 완성품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셀이라는 단위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하나의 셀 단위로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셀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음극도 있고 양극도 있고 전해질도 있고 분리막도 있는 거기에 대한 최종 하나의 완성품이 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듈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듈 안에는 많은 셀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팩을 만들게 되고 이 팩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 밑판에 까는 것은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자동차 앞단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좀 더 이런 각진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럼 화재가 날 때는 바로 앞서 봤던 이런 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모듈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셀들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여타의 셀들에게 전이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전이가 되면서 이 모듈이 폭발력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한 모듈 안에 이런 셀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열폭주가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한 모듈 안에 셀이 조금씩 그리고 많은 모듈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열폭주 자체가 좀 더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듈 안에 셀이 만약 예를 들면 10개가 들어가 있다면 중국산은 3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더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중국산은 단가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화재에 대한 일부 원인이 여기에 이렇게 밝혀진 바 앞으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단가 인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국내산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열폭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분리막이 이제 쇠약해지면서 이런 음극과 양극이 섞여버리면서 이제 열폭주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이 그림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앞서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났던 이 벤츠사의 배터리 구조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공부했던 이 셀, 요 자그마한 게 하나의 셀이고 지금 여기에 한 개가 똑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이제 모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판이 이제 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B사 같은 경우는 한 30개. 대신 이제 국내는 한 10개에서 16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화재건 자체가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고 보는 바 그와 따른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기업으로 덕양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양산업이란 기업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모듈, 앞서 봤던 그 배터리 모듈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덕양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이 배터리 모듈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현대기아차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에 납품이 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저렇게 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덕양산업의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돌려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단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선택을 못 받았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단가 자체는 중국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공부를 참 많이 해오시는 이상로 파트너님 덕분에 오늘 배터리 관련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외로 부침이 많았던 2차 전지였고 또 이제는 바닥이다, 낙폭과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48%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대봉 LS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배터리 분리막 관련된 WCP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 산업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에 대한 배터리를 연구했던 시초가 201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그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리막이 좀 더 뭐랄까 이제 기술적인 초격차가 나타나게 된다면 화재건은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에 대한 분리막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평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 국내에서는 이런 4680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삼성 SDI와 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삼성 SDI에 대한 분리막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WCP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WCP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 WCP고요. 목표가 21,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